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람이라는 거는 두 가지성이 있습니다. 그 진화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투자의 큰 적인데, 인간의 뇌는 투자에 적합한 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네. 성급하고 네. 확 한 번에 뭐 레버리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나쁜 투자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성급한 투자, 네. 그 다음에 잦은 투자, 아, 그 다음에 투자. 레버리지 투자예요. 성급한 투자하고 잦은 투자가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성급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걸 갖다 성급한 투자라고 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뭐 여기서 친구 놈은 뭐 얼마 벌었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성급한 투자라는 얘기예요. 성급한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 사야 되느냐, 가령 주식만을 놓고 본다로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들을 자신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의 판단도 아니고, 네.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자기 어떤 믿음으로 내재화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가령 기후변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 기후변화가 되면은 앞으로의 산업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가령 뭐 지금 탄소를 갖다가 많이 내뿜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은, 그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을 거고, 다시 이제 클린 에너지를 추구하는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앞으로 좀 더 풍력이나 이런 쪽은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 거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미 가격이 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빼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반도체로 좀 좁혀보면 이런 식의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의 시대는 앞으로 점점점 되겠죠? 그렇죠. 네. 필연적으로.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 음. 근데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최소한 내년에는 올해 정도의 수준은 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이 고점에서 지금 얼마 정도 내려왔어. 그럼 이 주식은 내가 생각하기엔 현재 싸. 아니면 그 반도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똑같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 내리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있어. 발전 가능성도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이 최악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없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믿음들,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믿음들을 갖다가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나한테 어떤 하나의 신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주가의 잦은, 주가라는 거는 우상향을 하건 아니면 내리막을 타건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파도처럼 움직인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기겠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샀더니 또 떨어지네. 우리들이 보통 개미들이 그런 얘기 많아요. 내가 사면 떨어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급한 투자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내리네? 팔어. 또 올라. 또 사. 이런 식의 어떤 잦은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잦은 투자로 연결되면서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뭐 크게 벌어봐야 뭐 그냥 용돈벌이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갖다가 많이 익히는 사람들 이런 하락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채 비용은 높아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빌린 돈은 계속해서 이자는 많아져. 네.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를 받았으면 반대 매매 압박이 계속 와.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주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크잖아요. 변동성 자체가. 그 변동성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변동성, 하락 변동성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설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가들 분들 중에는 특히 그런 어떤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개인 투자가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 투자가들도 망하는 이유는 결국 맞아요.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언젠가는 시장이 낮을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레버리지 투자를 갖다가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단기적인 하락 시장 아니면은 조금 깊은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죠. 이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를 스스로가 되뇌는 그렇죠. 것이- 스스로 되뇌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퀀텀 첨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주식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트에 담았던 주식이 2배, 3배 막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고의 상승장. 가령 뭐 이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상승장에서는 뭐 그런 현상들이 몇 개씩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면은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별로 수익이 안 돼. 내가 잃지 않으려는 노력들, 손실을 갖다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몇몇 개 주식이 내가 포트에 담고 있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내가 잦은 투자를 하고 가령 뭐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기다리죠. 그 거대한 어떤 상승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상승장의 기회 자체를 갖다 놓쳐버리는 거고 그렇게 놓쳐버리는 사이에 진짜 투자의 참맛,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내가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 일평생 투자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배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배움의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아, 그렇죠. 배움의 기회, 성공의 경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 자체가. 네. 그런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조금 좀 어려워도 조금 더 참고 견뎌야지.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믿음 하에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내 믿음 하에 내 신념 하에 샀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물론 그 신념이 항상 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신념이 없는 것보다 그냥 뇌동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념이 잘못됐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이 주식은 이래서 또 내가 이런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나중에 하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교훈 또 하나의 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근데 남의 말에 의지해서 시작한 거 실패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뭔 배움의 기회가 있겠어요? 남 욕만 하겠죠. 남 욕만 하는 거예요. 아, 저처럼. 그리고 딴 사람 말을 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람이라는 거는 두 가지성이 있습니다. 그 진화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투자의 큰 적인데 인간의 뇌는 투자에 적합한 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군집 생활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죽음을 의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무리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뇌동맘에 남들이 하면 나도 해. 네,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들이 하는 걸 내가 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일단 시장에 검증이 됐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투자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